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억지로 독서클럽 몇 번째 책이죠? 10번째. 여덟 번째인가? 네, 여덟 번째 책. 아홉 오늘의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책. 오늘의 책은 천선남 작가의 SF 소설 청개의 바람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일단 작가님과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누나가 먼저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 작가 이름이 천선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가명입니다. 가명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방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전공을 이렇게 하셔서 소설을 처음 낸 게 2019년 내셨고 청개의 바람도 2019년에 나왔는데요. 2019년에 나와서 한국 과학 문화 예술 그러면 그 데뷔작 이 책은 아니고? 이 책이 데뷔작 아닙니다. 이 책은 데뷔작 아닌데 이 책도 2019년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작가님이고 여성분이시고요. 그러면 필명을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네.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아버지 이름의 천, 엄마의 란, 조 언니가 선이라고. 미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조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거든요. 94년생이요. 93년 지금 만 나이로 30살, 31살? 94? 93년생. 93년생이면 30살 31살, 만 31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시고 데뷔할 때는 더 20대 후반에 등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단하네. 그래서 이름을 꽤 날리고 있는 작가님. 멋있는 분이. 대단하다 그냥. 청개의 바람은 네.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100년대 즈음의 그 미래. 2100년대도 아니던데요. 2100년대 아닌가요? 네. 그래요? 2035년이라던데요. 그거 보니까 처음에. 아버지도 그걸 본 적 있는데 몇 년대를 2035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책 네. 누가로 읽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2035년의 그 미래. 좋아요. 뭐지 않을까 그냥. 그쵸. 어, 10년 하고 10년. 그 미래의 경마장 주변의 마을을 배경으로 한 SF 소설입니다.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안드로이드 AI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말을 타는 기수가 원래 사람인데 이거를 좀 더 가벼운 로봇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말들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만들어서 말하면 휴머노이드.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그쵸, 휴머노이드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기수 C-47과 이제 경주마, 그 인기 경주마 투데이의 그 경마장에서의 경마 경기 죄송합니다. 경마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네. 콜리는 제작 과정에서 그 실수로 원래는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기수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 인지 능력이 포함된 칩을 실수로 이식을 받아서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예요. 그쵸. 그래서 뭐 하늘을 보면서 뭔가 색감을 느끼고 뭔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이런 약간 휴머노이드입니다. 네. 투데이와 이 C-47 나중에 콜리라고 불리는 이 로봇이 다시 27라고 메모가 되네. 27 C-27 나중에 콜리라고 불리게 되는 이 기수가 열심히 경마를 하고 되게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이 이거 대충 하고 말로 하고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되게 좋은 합을 가졌었는데 네. 투데이가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돼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리가 정상적인 그 설계가 된 기수였다면 하지 않았을 고의 낙마를 하게 되면서 그쵸. 콜리도 많이 다치게 되고 그쵸. 투데이도 그 경주마라소의 이제 가치를 좀 잃게 되어서 둘 다 이제 좀 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 도태된 그런 역할을 맡게 돼요. 콜리는 C-27은 폐기될 위기에 처하지만 로봇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연재한테 연재가 콜리를 구매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재, 그리고 연재의 동생 은혜는 또 그 말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언니. 네, 은혜가 언니 이 투데이라는 그 경주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로봇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과 연재 그리고 연재의 언니 은혜 이렇게 세 명이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느리게 달리는 말이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이 이제 소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네. 약간 사전 지식을 조금 알면 어떨까 해서 아버지가 음. 로봇의 3원칙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자 하셔서 로봇의 3원칙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로봇의 3원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로봇의 3원칙 제가 어릴 때 또 로봇 그러네. 제가 또 그러니까 저는 옛날 들어본 것 같아요. 로봇의 3원칙. 인간을 뭐 배신하면 안 된대요. 맞습니다. 맞다. 제가 또 그 연재랑 약간 비슷한 그런 적 있었네. 학생이었었는데 맞아. 꽤 오래 그랬었는데 어. 이때 제가 3원칙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원칙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1원칙이고요. 2원칙이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이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이제 로봇의 3원칙이고요. 보면 중간에도 콜리가 그 연재가 시킨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한 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보면 로봇의 3원칙을 지키기 위한 콜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했던 건데 로봇의 3원칙을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그 AI라는 게 감정을 가지거나 이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습성이나 그런 걸 배우게 되면서 이 로봇의 3원칙에 예상충한다 해야 되나? 벗어나는 결국은 자기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원칙이 안 맞을 경우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 걔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뭐 로봇에 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명령은 내려줬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의미에서 얘는 그리고 얘 콜리라는 C27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뭐 고의당만 했는데 얘가 그런 선택을 하잖아. 그 사람으로 보면 나는 그걸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고의당만하면 자기가 해체된다는 걸 알잖아. 필요 없다게 되는 걸 알고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뭐 로봇 AI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건데 3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지켜질까? 그런 상황이 과연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SF 소설이라는 걸 읽었잖아. 결국은 부닥치는 일들이 미래의 어떤 실제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가 우리 실생에 접해 왔을 때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냥 아는 로봇의 3원칙 인간을 해치서는 안 된다 명령이 위배되느냐 하는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원칙에 딱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SF 소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이 로봇의 3원칙을 이제 주장한 설계한 아니면 주창한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한 그런 이름 정도는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아이작 아시모프? 아이작 아시모프. 오케이. 아마 제가 기억에 어릴 적 기억을 보면 그게 무슨 소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다원지기? 그 사람이 소설가인가요? 과학자인가요? 소설가. 그 소설가가 거기서 정확하게 로봇이라는 명칭을 거기서 처음 썼고 로봇이요? 인형인데 로봇이요. 인형인데 로봇이라는 표현을 처음 써서 이렇게 그 3원칙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봇이라는 그 첫 명칭이 아이작한테 나왔다는 거야?
알려주시 제가 알기로는 로봇의 사무칙 정확하지 그냥 않고. 같이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아까 안드로이드랑 휴머노이드를 잠깐 설명해서 네. 들었었는데 네. 네, 인조인간, 네.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복제인간, 뭐 유전자 조작인간, 사이보그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리하셨다고 들어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네, 하면 설명을 네. 일단 우리가 그냥 그 AI라고 하는 지금 인공지능이라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의 형태로 제작된 내지는 외형은 사람인데 로봇이 휴머노이드. 그렇지 휴머노이드 근데 이제 외형이 사람이야 그냥 피부도 그러니까 사람인데 안에는 다 조직이 이제 로보트. 로봇. 근데 이제 크게 하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는 그 베이스가 이제 사람이냐 기계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사람하고 기계가 섞어난 거야.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사람하고 기계를 섞어난 로봇캅처럼 사이보그를 하는 거야. 원래는 로봇캅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경찰관이었어. 근데 나쁜 사람들이 습격에 총격받아 사람이 생명이 거의 죽을 상태였었는데 그 내부의 장기를 이제 기계로 대체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의 지금 손으로 현재로서는 뭐 죽을 상태는 아니더라도 뭐 팔이나 다리를 같은 걸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사람이라고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뇌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걸 저 그러면 하는 뇌는 있는데 그 뭐 몸에 뭔가 어디가 뇌도 고장이 어떤 나서 한데 기본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사이보그라고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야. 인간도 아닌 것이 기계도 아닌 것이 본래는 인간이었는데 기계가 자기 몸에 그걸 이제 사이보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기본인 것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로봇인데 밖으로 보시면 로봇이야. 그 그냥 휴머노이드. 밖으로 보기에 로봇이야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밖으로 볼 때는 저기 사람인가 기계인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생각이나 이런 걸 인지하는 건 안드로이드. 아니다. 안드로이드가 더 큰 거. 안드로이드도 일종의 휴머노이드인데 안드로이드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지능이 높고 진화된 최상위의 버전의 인조인간을 안드로이드라 하고 콜리처럼 그냥 외형은 로봇인데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휴머노이드라. 근데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간이 베이스인데 복제인간 어떤 DNA를 추출해갖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 복제인간 그것도 일종의 복제인간이 되는 거고 인조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DNA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위나 아니면 뭐 팔이나 이런 걸 강화시켜가지고 뭐 하는 걸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요? DNA 조작인간 뭐 이렇게 뭐. 네, 뭐 복제인간, DNA 조작인간, 사이보그는 그들 안 나오니까. 아빠 복제인간은 복제인간인 것이고 DNA 조작은 DNA 조작인 것이다. 인조인간의 분류에서 휴머노이드 이제 사람이 기계가 기존인 거, 그다음에 인간이 기본인 거, 그다음에 인간하고 기계가 섞어난 걸 사이보그로 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소설에 어쨌든 그래. 소설에 안 나와요. 네. 소설에 휴머노이드만 나와. 그렇지. 그냥 콜리가 휴머노이드다. 그렇지. 그동안 그 알고 기본은 네,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지. 알겠어요. 앞으로 SF도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토론에 들어가서 네네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책을 읽고 난 후에 아주 간단한 소감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부터 한번. 소감. 일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 스토리였어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약간 놀랬던 거는 그 기준이 2035년으로 돼 있고 2019년에 쓴 건데 오늘 가상화폐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얼마 안 남아있는 미래를 잘 담고 있는 소설이네. 진짜 저맘때쯤이면 막 휴머노이드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저맘때 소설을 잘 적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상에 남는 구절은 제가 미리 정리했으면 좋을 테지만 바로 생각나는 건 없고 대충 어느 정도. 콜리가 말했던 그런 말들이 좀 기억에 남는 표현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 작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콜리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자기가 아는 단어를 1000개를 그 어디 이동하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에서 뭐 그 1000개의 구절이 그 트럭에 뭐 천장을 넘지 않을 때 뭐 그게 멈췄다라든지 그런 표현적인 부분이 저는 좀 소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죠. 그래요. 콜리는 단어가 화물칸에 가득 쌓여 포화되기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구절이 좀 표현력이 특이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작가의 표현력이 굉장히 기억에 네, 남는다. 네. 좋습니다. 어떤 구절이라기보다 작가의 표현력에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는 소감. 아빠는 그 이전에 우리가 파과 파과를 했을 때 아빠가 3점을 줬나? 그 3점 정도. 정도를 준 것 같은데 그 여자 주인공이 왜 뭐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그게 안 넘어가더라 했잖아. 그게 안 넘어간다. 근데 네가 다른 책이 있다 했잖아. 그 파쉐라는 책이 있다고 내가 그 정보를 보니까 그 책에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게 다 나와 있다더라고. 네. 그런 것도 3.5점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 아빠는 영화든 책이든 읽으면 어떤 구멍이 있으면 그게 진도가 잘 안 나와. 그런 면이 있거든. 지금 어떤 구멍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청일판 이 구멍이 안 넘어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고의로 자기가 낭만한 겁니다 그거다. 네. 그걸 자기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면에도 처음 장면에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도 그렇고 낭만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연재하고 연재 엄마나 누나도 언니도 그렇고 굉장히 그 생활 만족하고 좋잖아. 같이 생활하는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자기가 그냥 이 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낭만하잖아. 그게 고의를 낭만하는 것보다 지금 삶에 지금은 더 만족 못하고 그게 하는 게 더 자기한테 이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는 뭐 결국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고의로 낭만을 한다. 나는 사실은 그게 납득이 안 인간이랑 잡지장하기도 하고 자살합니다. 자살이죠. 그게 자기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 할 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그 투데이는 결국 제주도로 가서 뭐 편안하게 뭐 죽지 않았다. 콜리도 한 번 떨어졌지만 다시 또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기술 좋으니까 그렇게 뭐 아무리 부서지더라도 뭐 이렇게 그게 칩이나 이런 거만 하면 블랙박스처럼. 저는 살았다고 봐요. 살았다고 봐요. 아니 그 여기서는 그냥 좋은 걸로 거의 그렇게만 사야 되거든. 그 없다고 말이야.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열릴 결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 글을 콜리가 쓴 것처럼 나오잖아요. 하여튼 아빠는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하고 이게 영화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된다 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가 될 만큼 이렇게 뭐 스케일이나 뭐 내용 자체가 그러나 그런 회의감 들긴 해. 어떻게 만들었을 때. 의문이 좀.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 민선이가 항상 뭐 소설이나 그걸 주제가 사랑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나는 게 있잖아.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약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관계는 뭐 그러니까 SF적으로 뭔가 이 대단한 뭐 우리가 뭐 SF 영화를 보면은 뭐 아무리 그 1900년대에도 이보다 더 엄청난 그런 SF 영화나 소설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2019년도에 2035년도를 가장해서 쓴 소설 치고는 그만큼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뭐 대단하기보다는 새로운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하거나 뮤지컬 이런 데서 보면은 가족 간에 어떤 진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SF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요소는 그래서 아빠가 좀 이렇게 이게 뭔가 탁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 적어왔는데 176페이지 보면은 자기 엄마가 소방관이 자기 아빠가 남기고 간
뭐 박스를 여는 네, 장면이 있어. 네, 네. 거기 보면 이게 작가의 어떤 표현력이라는 그런 게막 훅 오더라고. 자, 그 순간에 뭐냐, 그 순간 보경이 느낀 감각은 박스를 열자마자 훅 끼쳐온 바람에 베인 가슴의 따끔거림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본능이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바람에 베인 가슴의 따끔거림,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파문이 일 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가족 간에 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뮤지컬에서 만약에 뭐 아빠나 가족들이 보면 뭐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어떤 콜이나 뭐에 의해서 뭐 이 해결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 아 뮤지컬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아 정말 뭐 가슴을 흡입하거나 내지는 뭐 감동을 느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 좋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누나 말처럼 약간 그런 가족 간의 감정을 건드린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정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부분들 많이 있다. 콜리가 마지막 장면에 또 낭만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투데이와랑 경마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투데이를 위해서 한 번 더 낭만한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울컥한 게 있었고 주제가 가족 간의 사랑, 뭐 인간 사랑 뭐 이런 걸로는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동의하지만 제 생각에 이 책의 더 큰 주제는 결국은 약간 느리게 가는 거. 그것도 있다. 네, 제 생각에는 할리우드에서 만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계속 나오는 게 묘사되는 게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이런 애들 로봇의 발달이나 그 세상의 과학의 발달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또 연재도 보면 결국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잃고 엄마도 옛날에 그 은행에서 쫓겨났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이 빨리 발전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속도를 막 따라잡고 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을 필요도 있다. 그거를 이제 투데이라는 그 말의 투영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할로위드에서 만약에 제작할 때 주제의식을 정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빠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류의 SF 영화들이 많더라고. 그걸 어떤 명칭하는 명칭도 있더라고. 그 장르 같은 게. 그러니까 뭐라고 좀- 기술은 진보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더 피폐해지는, 가난해지는. 그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떤 정부나 어떤 이런 사람들만 더 부유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마라는 소재를 썼다는 거, 큰 주제에서 그런 게 조금 아마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판권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함으로써 이 영화를 나왔을 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네, 같아. 한번 다 같이 보러 가고 싶다. 같이 보러 가자. 나 같이 보러 가고 싶다. 확실히 영화관은 되게 확장되고요. 네, 워너브라더스랑 계약을 해서 2026년인가? 아니요 아직 내년인가? 아마 촬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4, 5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4월. 그때 4년 나오면 보면 우리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치. 그때 이거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그치.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그 보면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치 맞아. 그 연재의 친구 지수 맞아. 나중에 되게 친해지거든요. 맞아. 되게 친해지는데 음. 연재는 좀 친해진 걸 티나. 지수가 삐진 거야. 음. 자기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재가 앞에서 챙기니까 그래서 막 둘이 싸우고 막 하루 동안 막 얘기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콜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인간들은. 네, 인간에게는 서로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뭐 이러는 거야. 그치.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연재도 깨닫고 콜리에게 알려줘야겠다. 인간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 다들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제 나의 경험들이 막 지나가면서 말하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군데 엄청 있었어. 많죠. 여러 군데 있다. 맞아. 그러니까 뭐 불편한 편의점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여기 내가 아빠가 뭐 이렇게 그 뭐라 하나 관계도를 끊어놨는데 연지야 은혜야도 그런 게 있고
그 엄마와도 그런 관계. 맞아요. 고경과 어. 엄마와 딸 두 명 간, 그 딸 두 명 간에 또 그런 것도 그랬고, 그렇지, 그렇지. 딸과 지수 뭐 어. 콜 이런 관계도 다 있고. 근데 아프니까 맞아요. 뭐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개인의 약간 감정들을 좀 심파라 그러나 심파적인 부분들이 맞아요. 들어가요. 약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울컥했던 부분들이 음. 약간 심파적인 거 건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리우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이거 약간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이런 거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도 지금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해. 음. 근데 할리우드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구절을 얘기했는데 행복만이 유일하게 과거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아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 그걸 잊을 수 있다. 그런 항목이 나와. 그런 문장이 나와. 그걸 읽으면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나. 지금 4개 중에 이제 두 번째 가는데. 짧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과 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AI가 지금 미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무서워요. 저도요. 좀 진짜 무서워요. 맞다. 너무 빨라. 좀 제가 군대 있을 동안도 좀 들어가자마자 걱정했던 게 갔다 왔는데 인공지능 이런 디자인 이런 게 너무 발전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크게 발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반년 동안 지금 속도가 올해부터 특히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하고 더 발전하고 정치에서도 AI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진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이러면 휴머노이드 금방이지 않을까? 진짜 좀 있으면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알바하는 게 한 10년이면 한 5년 안에 지금도 있으니까. 지금도 있는데 이제는 진짜 걔네가 사람처럼 이렇게 서빙하는 요리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요리 하는 2045년에 가능성이 있다고. 맞아 2045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 이런 로봇 기술, 인공지능 이런 게 인간의 삶과 같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도 이 연재 엄마, 보경처럼 아니면 연재처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미래 문명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는 어떤가 혹시 좀 열려있는지 무서운지 난 좀 무서워. 저도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나는 돼.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일자리를 잃고 로봇들한테 일자리를 뺏겨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을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가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가짐, 태도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크게 뭐 한꺼번에 확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 기준에 보면 보수라는 거는 기존의 가치를 좀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이랄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길러져 온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나누면 진보 보수라 하면 진보적인 내가 새로운 문물을 빨리 나는 좀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무작위는 다 그렇게 적응하게 돼 있는데 그런 아빠는 그런 생각. 맞습니다. 저도 이 무서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동력으로 해서 그래. 좀 더 배우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한 쌍을 골라서 그 관계에서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대화에도 소개해달라는 거였는데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혹시 아버지 따로 준비했던 거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아니다, 네, 패스하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천개의 바람에서 천천히 달리는 연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앞서서 이제 아버지가 아까 말했던 그 대사가 있는 문장을 제가 가져왔었는데 286페이지에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멈춘 상태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말했던 그리움을 이기는 방법과 같지 않을까요? 행복만이 그리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느리게 하루의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현재의 시간이 언젠가 멈춘 시간을 아주 천천히 흐르게 할 거예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끼는 게 다르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실제로 다르다. 그렇지.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실제로 보면 되게 긴박한 순간에 시간 좀 빨리 가고 아니면 긴장되는 순간에는 시간 느리게 하고 약간 이런 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그렇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아가는 시대는 같더라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잠깐만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속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달린다는 게 막 나태하고 도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아의 속도를 자기가 맞춰서 회복을 하고, 좀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회복을 하고, 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천천히 준비를 해서 또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연습, 경주마처럼 막 계속 무조건 앞으로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인데 조금 더 더 나간 거, 조금 더 능동적인 천천히 가도 괜찮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천천히 가도 괜찮진 않지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느낌인가? 천천히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게 찾아라. 중요하다. 자, 아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보민이가 뭐 1년간 일본을 갔다 온다. 그걸 선택을 할 때 나는 얼른 졸업해서 하고 직장을 구해서, 아버지는 약간 그랬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1년도 한 달도 그냥 시험 보니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1년을 쉬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인생에 길게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게 천천히 가도 된다는 의미이기가 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 힘들고 뭐 하다 그러면 쉬어. 굳이 내 지금 이걸 마치고 이걸 딱 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일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조금은 쉬어가도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결국은 천천히 가도 된다 하는 것은 누가 뭐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아빠는 이런 생각에 어떤 자기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의 크기를 키운다. 책을 통해서든 유튜브나 뭐 공부를 통해서든 동영상을 통해서든 뭐 강의를 통해서든 뭐 운동을 통해서든 자기의 생각을 키우고 건강하고 그 어떤 육체적 정신적 그 실력을 키우고 하면 좀 단단해지는 거지. 그러면 뭐 이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잘 살아야 되고 결혼 빨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아빠는 천천히 달려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간다는 게 뭐 1년을 쉰다거나 뭐 한 달을 쉰다거나 그렇지, 이런 것뿐 아니더라도 그렇지.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빠를 수 있고 누군가에 느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회복하는 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천천히 이렇게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회복하는 게 자기 시간에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복 못하지 그러니까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설명 다시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천천히 가도 된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좀 회복해야 되는 시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는 상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보경은 남편의 죽음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시간에 이제 계속 머물러서 감정이
그 현실의 시간은 들지만 그 감정의 시간은 또 좀 느리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여기서는 이제 행복이 그리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처럼 하루하루의 이런 행복을 쌓아서 이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하루하루의 행복을 쌓았는데 그거를 아주 느리게 하루의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현재의 시간이 언젠가 멈춘 시간을 아주 천천히 흐르게 할 거다. 그게 어떻게 생겨야지? 그거 한 번 더 곱씹어 보자. 왜 난 이해가 안 돼? 한번 곱씹어 봅시다.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무작정 천천히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런 뜻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 끝으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뭐저 SF 영화까지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네 그래서 시간. 그거는 이제 어. 독서 토론이랑 조금 또 다른 얘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를 어.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청개의 바람이라는 책이 연극도 하고 있고요, 연극도 했고요, 뮤지컬도 했었고 이제 할리우드 워너브라더스랑 판권 계약을 하면서 와우. 2030년 안에는 아마 영화화가 돼서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웹툰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아무튼 굉장히 스토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SF 영화, SF 소설 이런 게 또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원래도 좋았지만 SF 소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제 약간 화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고 아무튼 청개의 바람이라는 영화가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 네. 아버지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던 게 본인이 선정한 최고의 SF 영화 삼선이라고 했는데 뭐 혹시나 기억나는 SF 영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SF 영화 뭐 저는 넷플릭스에서 본 삼체가 재밌어요. 삼체. 삼체 좋아요. 삼체 재밌더라. 중간부터 뭔가 집중력을 음. 이런 거 삼체 처음에서 재밌어. 아빠 드라마를 보면 유튜브로 요약하는 걸 봐가지고. 삼체가 아직 완결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세 번째 3부작인데 아마 하나 남았을 거예요. 저는 내가 SF 재밌게 본 게 뭐가 있지 싶었는데 아까 아빠가 저거 영상 유튜브 들어온 것 때문에 보는데 백투더퓨처. 그 뭐였지? 나도 봤나? 예, 영감님이랑 같이 네, 갑자기 진짜 차 타고 막 과거로 휙 가가지고 막 거기서 자기 과거로 아빠 가고, 만나고 과거로 미래로 가고 차 미래로 타고. 갔다가 옛날에 봤던 거 같은데. 네, 1, 2, 3, 4가 재밌게 봤던 거 많이 같은데. 있는데 재밌다. 네, 그걸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더니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가 실험실에서 차 타고 막 맨날 하늘로 네. 날아가는 맞다 맞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진짜 재밌게 봤던 나도 기억이 재밌었어. 있어서 이거 좋다 응. 백투더퓨처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딱 그거 말고 SF 영화? 뭐 인터스텔라 뭐 그래피티 마션도 정말 재밌게 봤고 아시안 그래비티. 대체적으로 저는 SF 영화는 약간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그래 더 재미로 네, 보죠. 다 재미로 보지만 특히 뭔가 거기서 막 의미를 얻었다기보다 진짜 재밌었던 것 같다로 기억이 나요. 나는 책으로 하면 그 빠삐용 파평. 그 나 바르바르. 베르베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나르. 이 사람 책 중에 SF 두 분이 좀 맞다. 그 사람 책들 다 재밌었어. 빠삐용 영화로 있어. 나온 거 없죠?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파평 책 재밌었다. 재밌었어. 아버지는 일단 뭐 우리가 SF 소설을 했으니까 이제 또 영화도 떼고 했으니까 아빠 이제 세 가지 정도 해라 했고 아빠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그리고 뭐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SF 영화로서는 그냥 부동의 1위라고 뽑는 영화 평론가들이라 이런 게 있대. 너너 모르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몰라요. 이게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이거든. 이게 스탠리 큐브릭. 하여튼 그냥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구세 SF 영화 감독들이 오마주 해갖고 하고 이게 엄청난 영화야. 이거 근데 이 영화를 보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놨거나 한 사람들을 봐야 이해가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 내용은 뭐 그냥 하여튼 희한해. 뭐 원숭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처음 3분간 아예 까만 자막도 알아요. 그냥 뭐 계속 막 바뀌는데 하늘 색깔 오, 원숭이들 나와가지고 뭐 하고 그거만 비스 같은 거 막 있고 응. 그거 어디서 봤지? 그 유명한 영화구나. 엄청 어디서 유명한. 그런 영상 이게 이거구나. 저도 이거 알아요. 천장
그래요. 천장에 등을 달아가지고 맞아. 바닥도 이렇게 맞아. 엄청 미래적인 그렇지. 분위기 잘 만들고 맞아. 태블릿 같은 것도 등장하고 맞아. 그 영화. 맞아. 난 그건 모르겠고 그냥 무수기도 나와서 이게- 그래. 그렇지. 그게 어떤 이게 철학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니체의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뭐 영혼행위 혹시 기억나는 거? 모르는데 말해주세요. 밀란 쿤데라의 뭐야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배워. 아니요. 이 집 책 있잖아. 알아요. 집에 있어. 거기 제 1장에 보면은 소설 얘기는 안 나오고 니체의 영혼행위 한참 얘기하다. 처음에 읽으면 그걸 넘지는 거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인간이 탄생해가지고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외계의 문명이 이거 너무 길어지네. 네. 다음에 어쨌든 하여튼 이 볼만하다. 이거 뭐 공부해볼만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결자이나 블레이드라는 나라 거기는 블레이드러너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복제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걸작이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뭐 벨비티, 인터스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저는 SF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 됐어 됐으니까. 어떻게 아주 마무리할까? 저는 사실 웹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무협 많이 보고 앞서도 뭐요? 네. 이세계물도 보고 뭐 하는데 SF물도 조금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죠. SF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SF 소설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읽어본 게 처음인데 저 되게 재밌게 잘 읽어서 앞으로도 읽어보게 될 것 같고 SF 영화도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청개의 단어 저기 파랑? 청개의 파랑 청개의 파랑 독서를 마치고 다음 마치면서 책. 이제 다음 독서 토론 책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른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를 건데요. 제목이 어른아이가 아니까. 네. 맞나? 어른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제목이 어린 아이. 네, 잠시만요. 내면 아이. 내면아이. 내면 우리가 아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이거는 모두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경험에서 비롯된 우리의 그 성격적인 특성이나 오케이, 내가 오케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작가 이름 이준원의. 이준원 작가님의 내면 아이. 오케이. 근데 이 말고 이 내면아이 주제가 좀 많은데요. 제가 책 하나 골라서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내면 아이라는 게 혹시 그 그 단어예요. 그 단어구나. 추정하는 그 책 이름이 아니라. 개념이에요. 그건. 네, 개념이에요. 그럼 그렇네요. 책을 올려주세요. 개념 상담학 심리학. 네네. 오케이. 네, 아무튼 네. 내면 아이와 관련된 책으로 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마지막 끝으로 나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제 감명 깊었던 문장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아니요,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아. 했던 그 문장처럼 우리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하면서 사랑합니다. 끝내면 좋지 않을까.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엄마도 사랑합니다. 사진 엄마도 말하세요. 사랑해. 네, 청개의 파랑 가까이서 찍어야 토론이었습니다. 되는데.